밀짚모자의 의미는 루피와 로저가 썼을 때까지만 보면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이제 조이보이이고 조이보이도 밀짚모자를 썼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가기에 밀짚모자는 이제 자유의 상징이면서 해방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밀짚모자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 되면서 조이보이와 골디로저와 루피의 공통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명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인입니다. 조이보이는 어인섬에 사과문을 남겨두었고 로저는 어인을 동료로 데리고 있으며 자신의 배를 만들어준 조선공도 어인이었습니다. 루피도 어인을 동료로 데리고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어인이 갖는 상징 때문입니다. 이 경메리스트가 보여주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인간과 가맹국에 들지 않은 인간, 그리고 인간 외에 종족들은 모두 세계정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세계정부의 눈밖에 난 자들은 모두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어인족은 비싼 금액만큼 타겟이 되기 쉽고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차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메리스트는 숲에서나 다름없는 것이죠. 실제로 어인섬은 심해 1만 미터에 있으며 아이들은 지상을 멀리서 구경만 할 수 있고 인간에게 걸리는 순간은 죽거나 노예가 되는 어인족은 차별의 상징이자 편견의 상징입니다. 오다가 이런 차별과 편견의 상징들을 밀짚모자라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과 엮는다는 건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너무 의미를 과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해방의 전사 니카가 태양의 신으로 설정된 이유이기 때문이죠. 태양의 온도는 약 6000도이고 용암의 온도는 1200도이니 아카이누와 대적할 수 있는 남자, 에이스의 불꽃의 의지를 잇는 남자, 태양 열매. 원피스는 이런 1차원적인 만화가 아닙니다. 해방의 전사 니카가 태양신으로 설정된 이유는 원피스에서 태양이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 마크는 23년 전인 1999년에 나미의 에피소드이자 첫 어인족 에피소드에서의 하치의 얼굴에 있는 마크이자 아론의 가슴에 있는 마크이자 아론의 적단의 일부 멤버들에게도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뒤인 2011년에 이 마크가 태양의 적단의 상징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이 태양의 문장이 생겨난 과정은 철룡인 인두로 지져서 새긴 노예의 각인,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을 지우기 위해 과거의 악몽을 지운다는 의미로 그 위에 또 불로 지져서 만들어낸 태양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의미가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해방의 상징이란 것입니다. 추가로 어인들은 지상으로 간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태양으로 간다고 표현을 하죠. 즉 원피스 세계관에서 태양이란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태양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태양처럼 생긴 이 문양. 이 문양은 일본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양입니다. 이 문양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보면 불가 촉천민, 조선에서는 백정이라 불렀으며 인도에서는 달리트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브라쿠민이라 불립니다. 일본의 브라쿠민들은 에타와 히닌으로 불리고 현세대에 와서도 그 후손들을 비하하며 증오 발언으로 쓰일 정도로 차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시대에 들어서고 그들의 계급이 평민으로 상향되었긴 했지만 차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회운동의 물결이 일어나며 브라쿠민들은 자신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깃발의 아래에서 싸웠는데요. 그 깃발의 문양이 바로 이 문양입니다. 이 깃발 아래에서 브라쿠민들은 자신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마치 태양의 적단의 선장인 피셔 타이거가 마리조아의 불을 찌르고 노예 해방으로 몇 천의 종족을 해방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 문양은 태양의 문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가시멜류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티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에 대하여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비슷한 예시를 들어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피스에서 태양이란 자유를 억압하는 것,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태양신의 열매를 먹은 루피는 차별과 편견,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싸우는 전사라는 뜻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태양신 니카의 열매를 먹었던 조이보이 역시 차별과 편견,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싸웠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어인섬을 보면 추측해볼 수 있는 이야기이죠. 시라우시의 어머니인 오토이메는 어인 왕국을 태양 아래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넵튠은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대사를 하며 어떤 것을 떠올립니다. 바로 노아를 떠올리죠. 즉 과거에 차별받고 심해 10,000m에 숨어 사는 어인들을 노아를 통해 태양 아래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었으나 실패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이보이의 사과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それも謝罪文。一体誰に謝ってるの？ 이런 근거들로 선대 태양신 니카의 능력자인 조이보이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밀짚모자가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라며? 그럼 골드로저는 왜 조이보이가 아닌 건데? 왜 은근슬쩍 건너뛰는 거냐? 지금부터 로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원피스의 전개로 봤을 때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차별과 편견에 싸우며 세계에 도전할 태양신은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밀짚모자를 썼으며 두 번째, 고무고무 열매, 즉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열매를 먹고 세 번째, 그 시대에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인어공주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저는 포세이돈의 시대가 아니었으며 건강 때문에 고작 10년이어도 포세이돈의 탄생을 기다릴 수 없었으며 고무고무 열매도 로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로저는 조이보이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 로저는 포세이돈과 조이보이가 언제 등장할지도 알았기에 해방의 전사가 거르기를 설계했습니다. 함께한 오뎅이 와노쿠니를 개국할 수 있게 하였고 샹크스라는 전달자를 설정해두고 자신의 죽음으로 대해적 시대를 열어 누가 될지 모르는 조이보이가 자연스레 나프텔이라는 꿈을 꾸게 하고 공백의 100년에 다가갈 수 있게 하였죠. 로저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원피스 세계관 전체를 마치 체스 두듯이 설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이 죽은 이후 너무 오래 조이보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합니다. 일부는 로저가 말한 원피스의 회의적인 상태였습니다. 로저가 죽은 지 22년이었고 사람들은 원피스가 존재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꿈을 꾸는 자들은 바보라고도 불렸죠. 生きていたのか D の意志は D의 의지마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일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로저의 설계의 수명이 끝나갈 때쯤에 오다는 俺の愛する息子は無事なんだろうな. 정상결전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라프텔을 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흰수염은 육성으로 어떤 마지막 대사를 던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즉 흰수염은 전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며 로저가 그린 그림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고쿠가 경악을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흰수염의 이름이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흰수염이 사망 후의 정상결전의 흐름은 아카이누의 루피 추격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격전으로부터 정상결전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 루피 한 명만을 지키는 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캐릭터도 관련된 대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오다는 모든 이들이 루피를 구하려는 이 화의 제목을 이렇게 짓습니다. 신시대에 보내는 선물. 다음 시대의 루피라는 선물, 즉 억압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차별과 편견을 모두 부셔줄 태양이라는 선물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신시대라는 단어는 샹크스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どんな敵にくれてやったんだその左腕新しい時代にかけてきた 뜻은 마지막에 세계정부는 밀짚모자 루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저와 흰수염, 그리고 샹크스, 더 나아가 조이보이의 의지까지 모두 짊어진 루피와 싸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샹크스가 죽게 된다면 루피에게 신시대를 맡긴다는 숭고한 흐름에서 죽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벤베크만의 배신 같은 3류 스토리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일대 조이보이는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일대 조이보이는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대 조이보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조이보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죠. 즉 조이보이의 언젠가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고무고무 열매에 깃든 의지인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은 루피가 조이보이의 약속을 지킬 운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이보이가 태양 위로 올리려다 실패했던 노아의 또 다른 이름이 약속의 배가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治るかな治るといいね。約束の時までに。 그런데 이 약속이란 단어에 대하여 최근에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옵니다. 와노쿠니가 끝날 즈음 히오리는 오로치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와노쿠니에는 플루톤이 있죠. 이 플루톤의 설계도는 어인들에게 전수되었기에 와노쿠니와 어인섬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계도로 현재 망가진 약속의 배를 고칠 수 있는 그 일족은 바로 코즈키 일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즈키 일족이 다스리는 와노쿠니도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죠.
이 부분에서 와노쿠니와 어인섬 그리고 조이보이는 약속이란 단어로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태양신 니카의 열매, 즉 조이보이가 우라노스가 맞다면 이것은 곧 세계의 고대병기들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때가 오는 날은 아마 루피가 라프텔에 도착하고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될 때일 것입니다. 다시 히오리의 약속의 대사로 가면 히오리는 약속이란 단어를 언급하기 전에 어떤 대사를 합니다. 옛날에야 여명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 여명이란 단어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명의 뜻은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녘, 태양이 뜨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명은 영어로 던이 되며 이것은 곧 원피스 1화의 제목인 로맨스 던으로 이어지며 정상결전이 끝나고 루피가 고통을 이겨내고 2년간의 재정비 후에 어인섬으로 재출발하는 화인 로맨스 던 포더 뉴월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명이 오기 시작할 때, 즉 태양이 뜨기 시작할 때 루피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을 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긴다면 차별받고 고통받던 이들이 해방되는 그 순간이 오겠죠. 그것은 원피스와 같은 발음인 원피스. 하나의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인섬의 마지막에 루피는 피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수혈을 하는 것은 어인섬에게서는 범죄이기에 모두가 거부하지만 징베가 자신의 피를 줍니다. 그렇게 초파는 루피와 징베의 몸에 관을 꽂고 수혈을 하죠. 다른 말로는 어인과 인간의 몸에 관을 연결합니다. 이때 오다는 이 피가 흐르는 관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太陽へと続く道。 이것이 바로 원피스 세계관의 태양의 의미자 태양신 니카의 의미입니다. 지금 원피스 세계관은 신시대가 도래했으며 이 신시대는 곧 태양이 뜨는 여명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다가 지금부터가 진짜 원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명에 대하여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선교자인 토마스 플러가 말한 것이기도 하고 다크나이트에서 유명해진 문구이기도 하죠. The night is darkest just before the dawn. I promise you, the dawn is coming. 이 표현도 좋지만 원피스에서는 밤을 통하여 여명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そのノックスというのは夜という意味か随分消極的な名だ明けない夜はないという。つまりノックスはこれと同意だ。夜明け前。 여러분들의 밤이 너무 길지 않길 마음으로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